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안트로젠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2월 28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8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일본의 혁신치료제 지정제도인 사키가케 획득에 실패를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라는 ALL로 ASEDEB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혁신치료제 사키가케 소위 말하는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약품이고 환자들이 많고 뭐라 그럴까 동종 약품들이 잘 시장에 없고 해서 네. 치료가 중요할 때는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일단 그 지정 획득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저가 14%, 종가 1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회사 말은 지정되면은 빠르게 심사 검토 기간이 단축이 돼서 빠르게 할 수 연말까지 최종 이제 품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네. 올해 이제 연내 출시는 어렵게 됐다. 어렵겠다. 다만 기간 단축에 실패했을 뿐 약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고 이것까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손절가는 66,000원이에요. 왜 네. 66,000원이냐면은 지금은 지수대로 돼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을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네. 그 종목에 맞는 이평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세팅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여러 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트에 여러 보조지표를 썼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종목은 이평을 단순으로 보기도 하고 지수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창을 여러 개 띄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장기 입평 때 라인 480인 라인 자체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계속 줬거든요. 네. 이거 지난번에 어제 이제 급락할 때도 의미 있는 자리를 줬어요. 맞고 밑에 꼬리를 내주는 자리였는데 네. 만약에 이게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되고 손절가는 한 66,000원 정도 네. 전일에 저점 정도 잡아드리는데 반등시 매도예요. 그러니까 반등시는 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손절가를 잡아드리는데 보유하세요 손절가하고 반등시 매도하세요 손절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안트로젠을 볼게요. 네. 어디 또 녹색창에 가시면은 안트로젠.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긴 하셨나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그쵸. 이렇게 가면은 홈페이지를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보는 것도 중요하죠. 뭐를 파느냐 네. 보면은 의약품으로 큐피스템이라는 것과 퀸셀, 레오돌린 이런 걸 레오돌린이라는 약을 팔고 네. 화장품들도 있는데 아시는 화장품이 있나요? 저 눈이 잘 안 보여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시력이 나빠서. 안타깝네요. 네. 좀 멀긴 머네요. 저도 안 보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없지 않을까 젊은 싶습니다. 분은 볼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종목에서 이제 큐피스템 같은 경우를 사실 대표 약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내에서 개발해서 판매 중인 유일한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최초이자 유일한 최초의 유일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지정된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약품이에요. 큐피스템이. 네. 근데 최근에 그 재무를 좀 보면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매출 비중이 나와 있어요.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HTS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에 큐피스템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게 2015년에 꽤 매출을 많이 줬어요. 네, 그렇네요. 그런 다음에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없어서 왜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레모둘린이라는 약인데 레모둘린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나오죠. 레모둘린이 무엇이냐? 미국의 유나이티드 세라 어렵네요. 네. 예, 패스.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팔리는 수입 완제품이에요. 네.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건데, 그러니까 테도맥 수입을 고혈압, 해서 치료제. 대행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한국 화장품을 중국에 팔듯이 한국 수입 완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반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매출이 있고 높네요. 큐피스템 이런 건 보이지가 않아서 실제로 그러면은 실적은 어떠냐? 실적이 그러면 좋냐? 그러니까 실적은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적자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 지속했고 적자폭이 늘어났고 네네. 세전 계속이익 뭐 당기순이 다 적자인데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최초이자 유일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까지 지정된 약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출로 매출이 연결이 안 안 나오네요. 된다는 네네. 얘기인데 한눈에 반짝하고 이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면 신라젠에서 펩사백을 완성했다. 근데 안 팔리더라. 진짜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약 영업이 빡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랑 뭐 스위스제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인분이 직접 경험하셨다고 직접 하셨죠. 경험을 했는데 네. 병원에서 안 들여놓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그동안 흐름이 막 좋진 않았죠. 오늘 지금 에클론 같은 경우 지금 7% 상승인데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혈액암 카티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최종 성공 판정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19%까지 갔다가 원래는 이 정도 갔으면 막 상한가 말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로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 분봉으로 보면 아까 지금 4% 5%대까지 갔던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다시 내려온 게 49,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흐름을 잘 못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으로 힘이 없구나. 몇 종목 빼고 진짜 막 셌던 ABL 바이오나 뭐 삼일제약이나 몇 종목 제외하고는 이 정도 되는데도 상을 못 말아 붙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트로제니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뭐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개발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악재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코롱 생명과학이나 티슈진도 봤지만 그때 완전히 부서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네. 저번에 빠진 거, 그러니까 또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충분히 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등 시 매도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약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매출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뭐 끝물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라서 올해 그러니까 추세가 부러진 것들은 빨리빨리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가져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가 추세를 가져간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기술적으로 장기 입평단을 다 깨고 내려온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고 최소한 일복 구름대 위에서는 놀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깨지잖아요. 네. 반등 주면은 반등 주고 밀려 내려오면 일단은 매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사야 되면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쪽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지지 주고 다시 올라갈 때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네. 왜냐하면은 이게 옆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항상 그 매매할 수 있는 더 비싼 값이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가격에 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특히 제약바이오나 뭐 수소차나 이런 테마 섹터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측면에서 반등 시 매도 손절가 66,000원 실시드립니다.